안녕하세요. 닥터조입니다. 이 갑상선 암 진단이 너무 과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, 이 갑상선 암의 생존율도 100%가 막 넘어가서 환자가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사는 그런 논란이 되는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잉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증상도 뭐 살이 찐다거나 아니면 피곤하다든가 이게 애매한 증상들이 많아서 이 검사상의 수치만 보고 진단을 하게 되면 오진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오진으로 인해서 호르몬제를 처방받으면 오히려 더 살이 찌거나 아니면 피곤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먹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돼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니까 뒤늦게 장 문제를 발견해서 이 장 건강 개선에 집중을 했더니 증상이 사라진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을 짚어볼게요. 보통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는 TSH랑 T3, T4 그리고 프리 T4 수치를 검사합니다. 네 가지. 이 네 가지 수치만으로 갑상선 기능을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다소 유치한 면도 있죠.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풀 사이로이드 패널이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위에 네 가지 항목 외에도 프리 T3를 본다던가 아니면 TPO 항체나 TG 항체 같은 추가적인 수치들을 검사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비용도 이제 많이 들고 검사 만능주의 뭐든지 다 검사로만 해가지고 뭔가를 발견하고 싶은 검사 만능주의를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서 일반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검사를 했을 때 그 일반적인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크게 7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그냥 평소의 컨디션대로 검사 받으셔야 돼요. 검사 전날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감기 몸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 오진 확률이 높아집니다. 스트레스는 우리 장기 조직이랑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.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졸 호르몬이 T4가 T3로 변환되는 거를 방해한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TSH 수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고요. 두 번째는 약물 복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약 복용하기 전에 검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신 분들 그 검사 당일에는 그 약을 복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. 그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당일 T3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또 다른 처방약들도 마찬가지고요. 심지어 영양제도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서 비타민 B7,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사 3일 전부터 끊는 게 좋아요. 검사 당일 병원 예약이 만약에 오전이라 그러면 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약들을 복용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반드시 오전에 검사하는 게 좋아요. 대부분의 피검사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 갑상선 기능 검사는 이왕이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좋습니다. 오후에는 TSH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. 콜티졸이나 멜라토닌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 분비가 됩니다. 서카디안 리듬이라 그러죠. 간단하게 그냥 잠이 들고 잠이 깨는 그 리듬인데 이 호르몬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요.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도 이 리듬에 서카디안 리듬에 영향을 받고 가장 수치가 높은 오전 시간대에 검사를 받는 게 정확합니다. 네 번째는 반드시 공복에 검사하셔야 돼요. 이것도 뭐 대부분의 혈압 검사가 공복에 진행되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 검사도 마찬가지예요.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할 경우에는 TSH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 프리 T4랑 T4 수치도 같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어요. 탈수 현상도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물만 마시고 다른 음식이나 다른 음료수는 삼가하세요. 블랙이고 뭐 방탄커피고 이런 커피 같은 것들은 안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이 검사 받기 전에 평소의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시라는 거예요. 근데 갑상선 기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검진 날짜가 잡히면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막 하고 식사도 며칠 동안 주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공부를 막 벼락치기로 하던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죠.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일단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정확한 판단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.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연휴나 여행을 가서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거나 아니면 갑자기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내 식단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그런 시점에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고 뭐 연초가 돼서 새로 운동을 시작하고 그 시점에 검사를 받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. 그러니까 식단이나 뭐 운동 모두 생체 리듬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가 식단이나 뭐 운동 패턴이 바뀌었다. 그때는 검사를 받지 않는 게 좋고요. 평소 모습 그대로 검사 받는 게 좋습니다. 여섯 번째는 금주입니다. 검사 전에는 술을 마시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앞서서 검사하기 전에 평소 식단을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시는 분이라면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검사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뭐 매일 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. 보통은 주말이나 특별한 날 술을 마실 텐데 이 검사 전에는 금주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약물이나 보충제 또 심지어는 스트레스나 심한 운동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이 술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. 이 술은 약물에 해당되거든요. 그러니까 술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. 갑상선 기능은 특별히 간 기능에 영향을 받습니다. T4에서 T3로 변환되는 그 대부분이 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. 그래서 콜레스테롤과도 연관이 있어요. 자세한 거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일곱 번째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이 생리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.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 사이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생리 기간이 되게 규칙적인 분이라면 생리 날짜 1에서 10일 사이 그리고 23일에서 28일 사이에 검사하는 게 좋아요. 10일에서 23일 사이에는 배란기이기 때문에 그 배란기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TSH랑 프리 T4 호르몬도 영향을 받습니다. 생리 날짜 계산하는 법이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배란기 전후로 피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7가지를 알아봤고 추가적으로 2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막 처음 처방받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조정된 용량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검사는 3개월 후에 받는 게 좋습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절대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조정 기간에는 호르몬 수치들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. 6주 간격으로 검사를 하면서 호르몬 변화를 살피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이게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검사를 주문하는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임신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불안정해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.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임신 전에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임신 전에 받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분기마다 검사하면서 모니터할 수 있거든요. 보통 그렇게 권해요.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없기를 바라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한 영상들을 쭉 시리즈로 올렸는데 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.